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김묘월 김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김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리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기토는 음토로서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 정원과 같은 개념이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 문전, 옥답 같은 개념. 작은 개념일까요? 큰 개념일까요? 이건 작은 개념의 토를 말한다. 무토가 고황토로서 큰 광야, 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토였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무토는 왕하면 그래서 울체되고 막힌다고 했지만, 기토는 뭐 그렇게까지 왕하더라도 울체되고 막히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되, 기토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뭐 기토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건토라고 하면 기토는 습토가 되죠. 어떤 분들이 기토 일간 옆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토 타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기토 타김 아니에요. 일간이 기토일 때는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수가 왕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사수동류되는 것을 꺼려 조심해야지. 뭐 일간 기토와 임수가 더럽혀지는 것을 뭘 걱정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토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햇볕하고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여러분, 화분에 화초를 심었는데 물이 없다, 화초는 말라 죽을 것이고요. 물은 있는데 햇볕이 없다, 콩나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는데, 이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묘월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달리 설명하면, 이때는 간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묘월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왕한 목왕절에 목이 제왕지라고 했는데, 왜 목이 저렇게 왕한데 간목을 필요로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자,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 근데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이거는
잡초 같은 개념입니다. 잡초 같은 개념. 씨앗으로 놓고 보면은 갑목은 우량종의 씨앗이라고 하면 을목은 잡초, 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본기가 갑목이기 때문에 제가 갑목 얘기를 안 했지만 묘월은 우량에 어떤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는 별도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그 심어져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고 우량 중에 갑목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왕할 때 화가 있으면 목생화해서 화생토에서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겠죠. 더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나 개수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토가 마르면 그 심어놓은 아주 우량의 종자가 발화를 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작은 화초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선생님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런 좀 일간을 설명할 때 일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을목, 묘목이 많으면 화초가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은 아주 좋은 화초, 아주 좋은 우량의 이런 종자라고 하면 을목은 잡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단 목만 왕하면은 기토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돼서 기토가 아예 희마리가 없어지니까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에다가 갑목은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토는 상황에 따라서 갑목을 치용할 것인지 치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기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술, 충미월 등에 태어나서 토가 많은데 무토가 천간에 출됐다, 이때는 기토 일간이라 하더라도 갑목을 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묘월의 갑목을 치용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 즉 을목은 잡초와 같고 이 잡초는 제거를 하고 우량에 갑목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가 있고요, 나쁜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된 사주이고 좋지 못한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를 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왕쇠와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 또 합니다. 자,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역시나 일간의 왕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한 국가로 보면은 그 국가의 대장, 대통령 또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그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용신을 관성, 재성,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피경겁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왕세와 더불어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곳 안에는 역시나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난조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용신이 바로 억부용신이 되겠고 한열을 보는 용신이 바로 조후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을 보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음목이 되겠죠. 음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월지에 있는 묘목이 일간기토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된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극하는 관계가 관성이 되고요. 또 내가 극하는 것은 또 재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극해서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시 극의 관계는 공존 또는 공생,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관계를 극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극을 받아서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 뿌리가 땅속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와야지 그 틈으로써 공기라든가 산소라든가 물이라든가 영양분들이 땅속 깊이까지 침투해서 토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국토의 관계는 목이 토를 극함으로 인해서 목도 살고 토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개념이죠. 반대로 이 극의 관계가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될 것이고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극의 관계도 상호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바른 관청과 같다라고 해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요. 또 남녀 공이 직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같은 관성이지만 역작용이죠.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또는 적군 같은 개념, 관제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서 이거는 좋지 못한 작용을 하는 것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또는 편관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정관이 좋으냐 편관이 좋으냐는 이것은 그냥 양당 간의 흑백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지 편관이 좋은지를 가늠해 봐야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양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정관격이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은 기토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관격이 아니라 편관격이 되겠습니다. 편관격. 그리고 음대 음의 관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도 편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토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달리 칠살격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묘월은 목의보다 제왕지,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칠살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는 약한데 살이 왕한 사주 신약 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왕한 관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기토 입장에서 묘목이라는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인데, 기토 입장에서 묘목 또는 을목은 마치 잡초와 같다.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경우에는 우량의 씨앗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묘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를 텐데 묘목만 있다 또는 을목만 있다고 하면 땅에 잡초만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본시 소토 또는 소벽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간목을 취용해서 봄의 기토에다가 아주 좋은 종자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봄에 나무를 심거나 봄에 씨앗을 심거나 봄에 화초를 심을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서 땅을 촉촉하게 해 주어야지만 발화가 잘 돼서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물론 묘월은 조후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목이 왕해지게 되고 일간 기토가 약해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재성까지 있게 되면 재살태왕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인성인 화가 있어서 기토를 도와주고, 또는 지지로 같은 토인 준술, 충미, 토 등이 있어서 기토가 지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 자,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될 것이고요. 이 칠살 편관은 월지 있는 묘 중에 있는 봉기 을목이 이렇게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칠살 편관격, 원한적인 칠살 편관격에 일간은 신약한데 살이 너무너무 왕한 살중진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아까 말했던 우량의 씨앗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을목 칠살은 잡초만 무성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작은 텃밭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지 보더라도 또 묘목이 있습니다. 일간은 더욱더 약해졌을 것이고 잡초는 더욱더 무상할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죠. 월간에 이렇게 기토 비견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약합니다. 연지 사화를 얻어서 인성. 자, 일단은 사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일간 기토, 월간에 있는 기토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건 수가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화를 얻어서 통관상생은 살인상생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기토가 어떻게 된다? 한전이라고 하죠. 한전. 감은 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물을 얻게 되면, 수를 얻게 되면 기토가 윤택해지는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잡초가 다시 무성해지는 그러한 또 환경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보면 칠살이 많아서도 문제이고, 또 물이 없어 수가 너무 부족해서도 문제가 되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게 되는데,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한전, 봄에 가뭄이 들죠. 춘한이라고도 하는데, 기토가 마르고 말라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을 자수를 얻게 되면 기토를 윤택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목이 왕한 상태에서 화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거 어떤 분들이 이제 관사론잡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살중신경이 되잖아요. 살중신 경이 되면 관사론잡을 불론한대거는 그냥 살중신경에 그냥 인성인 화를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을해 이렇게 되게 되면 수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해묘한목해서 다시 관살의 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묘목, 묘목, 인목이 을목까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중에 있는 또는 인중에 있는 병화도 출돼서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되죠. 이건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와 달리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화가 이렇게 순복이 많으면 정화 입장에서는 목다화식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화가 사의 뿔을 두고
없다는 뭐 장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물이 부족해서 기토가 한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점,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에 기토가 뿔을 둬서 이런 경우에는 약하지 않습니다. 진중 개수 부족하지만 또 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이렇게 무진시를, 기토 입장에서 무진시가 썩 좋은 사주는 아닌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한 일간이 뿌리를 얻고 수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거는 이제 목화운, 요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도 괜찮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화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갈 때 이 을에 대올 때 사해충 될 때 또 좀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사시라든가 경호시라든가 신미시 같은 경우 모두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사, 경호, 신미시는 운이라도 수의 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많죠.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임신시와 비슷하겠지만은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개묘시가 아니라 개유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묘유충이 돼서 이건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생시가 된다. 오늘은 제가 딱히 이것이다라고 하는 생시를 추천드릴 수 만한 생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원국의 수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반드시 병인시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그냥 그럭저럭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일간도 세력을 얻고 진중 개수도 이제 원국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없잖아 있죠. 근데 요거는 조금 뭐랄까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